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선의 최고 장수왕이라고 하면 우리 바로 영조. 80대까지 사실. 네, 영조가 정말 장이 예민하거나 장이 불편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와, 조선 왕 중에 가장 오래 산 이 영조의 장 관리법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저는 백성인데 저희가 좀 쉽게 따라하는 방법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오. 그리고 정준석 선생님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장 건강 솔루션을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영조의 장 건강법, 소금으로 장을 데워라.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데워라. 장을 데워라. 예전에 할머니가 배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뭔가 이 열을 발생시키는 맞아. 약간 그건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한데 어떤 방법이에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 장을 데우라는 게 말 그대로 아래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자라는 건데 복통이랑 이유 없이 설사가 계속 반복되는 뭐 감미성 대장 증후군 같은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줌으로 인해서 냉증으로 인한 굳어있는 부분들 장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순환율을 높여서 장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해법입니다. 저 젊었을 때 배꼽티가 처음 나왔어요. 엄청 신선했어. 허리가 찰룩한 아가씨들이 그 배꼽티를 입을 때 눈은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또 크롭티가 유행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저 배가 차면 안 되는데 안 우리 돼요. 엄마가 맨날 나도 그 소리 했는데. 야 애들 키우면서도 배는 덮어줘라 맞아. 맨날 그런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의 장 건강이 걱정이 돼요. 저는. 배앓이에요, 배앓이. 네. 사실 복부 온도하고 그다음에 장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체온이 좀 낮아지게 되고 배가 좀 차게 되면은 실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유익균들의 활동이 저하가 되고 또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고 만약에 체온이 올라가고 복부가 좀 따뜻하게 되면은 그 좋은 유익균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또 면역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또 면역 세포의 대표 첫 번째 주자가 NK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NK 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 건강의 이 체온 문제는 단순히 장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님이 커가지고 배꼽티를 입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잠깐 노출하고 얼른 닫아야죠. 아니, 그거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아, 하루 종일 네. 위험할 텐데. 근데 진짜 제가 또 면역력 꼴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네. NK세포 꼴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네, 실제로 영조 인군 같은 경우는 배꼽 주위에다가 뜸을 놓으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 뜸이라는 게 아무래도 화상이라던가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금 찜질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팩을 만든다. 소금팩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실 팩 종류가 많습니다. 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곡물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팥이나 여러 가지 맞아, 곡물팩을 맞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름이나 우리 습기 많고 더울 때는 진짜로 벌레라던가 아. 곡물 자체가 썩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소금팩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소금이 대표적으로 소염작용이 강하고 살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벌레를 퇴치한다라던가 여러 가지 해독 기능을 통해서 부작용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금 찜질팩을 권해드리는 거죠. 아,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소금 찜질팩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영조의 장 건강법이었던 소금 찜질팩. 일단 재료부터 알려주시죠, 선생님. 네,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데요. 사실 집에서 매일 하려면 간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길래. 저희는 보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설마 바로 자, 공개해 주십시오. 소금 찜질팩의 재료는 재료는 이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예. 사실 집에서 매일 하려면 간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굵은 소금, 굵은 소금. 700g이랑 그다음에 면주머니
저는 손바닥보다 좀 더 큰 면주머니를 준비했는데요. 작으면 소금 양 자체를 조절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면주머니는 여성분들 많을 거예요. 뭐 모자 사고 신발 사고 뭐 화장품 사면 저게 담아주는 게 많으니까 네. 그건 구하기가 다 쉬운 재료들이네요. 소금 찜질팩을 만들 때 이 조미 소금 말고요. 화학 성분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일염이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이 소금 입자가 2에서 한 3mm 정도 되는 좀 굵은 소금을 사용해야 열 보존 효과가 뛰어나서 찜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소금 찜질팩 만드는 방법은 준비물만큼이나 간단한데요. 먼저 이 소금 700g 정도를 이 면주머니에 넣고 쭉 소금을 쏟아내겠습니다.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이야. 예. 자, 소금이 새지 않도록 그냥 좀 묶어주면 됩니다. 예. 역시 한약 묶는 것처럼 그러네. 한약 약재 묶는 것처럼 남다르세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소금 주머니를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죠? 네, 끝입니다. 네네. 간단하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네. 마음에 드네요. 뭐 방충 효과도 있다고 하고. 열을 머금고 있을 거야. 에이, 설마. 이게 거의 다 됐죠? 이제 10초.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따끈해요? 따끈따끈하고 어. 너무 좋아요. 네, 뜨끈한 게 좋으니까 맨살에다가 뜨겁게 오래 두시면 화상 우리 입을 수 있으니까 저온화상. 저온화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옷을 입은 상태로 10분 내외 정도로만 찜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아랫배를 먼저 데워주시고 한 곳에만 있는 것보다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찜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아,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무조건 좋죠.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은근하죠. 은은하니 이거 되니까 여기 되고 따뜻해지니까 벌써 약간 소화되는 느낌. 맞아요. 진짜로. 예. 혈액이 좀 순환이 되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네, 이렇게 실제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자율신경계가 활발해지고요. 그 때문에 장 운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꼽 주변을 온찜질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그 변비가 있는 노인 8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이 한 그룹에만 2주 동안 배꼽 주변에 온찜질을 하게 했더니요. 온찜질을 한 그룹에서만 이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더 늘었고요. 또 변비로 인한 불편감이 3배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온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보면 이제 암 환자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온 체온이 많이 낮거든요. 이 온열 치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암 환자가 또 온열 치료로 우리가 보조법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이게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온열 치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 온열 치료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온열 치료를 못 고치면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온이 진짜 이렇게 좀 장 건강이랑 전신 건강이 중요한지는 이제 좀 처음 제대로 알게 됐는데, 혹시 이 소금 찜질팩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찜질팩을 재사용할 때 난 좀 뜨거운 게 좋아. 그래서 렌즈에 막 오래 데우시려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앞뒤로 분무기로 조금 뿌려주신 다음에 데우시면 이 소금 자체가 또는 면 자체가 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을 잘 이겨낸 후에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도 만나보고 또 장 건강 비법도 다양하게 저희가 배웠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병은 안 걸리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그 오영식 씨는 이제 암을 겪으셨으니까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갑상선 암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가 가장 1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바삐 왔기 때문에 좀 일을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제 벌어둔 소득이 경제적인 없잖아요. 거. 근데 네. 저는 1년 정도에서 쉬고 다시 복귀를 했지만 옆에서 또 수발을 해야 되는 그렇지. 정도의 증상이라면 네. 정말 이거는 돈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했을 때 1위가 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암이 질병이지만 먼저 걱정되는 거는 역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